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 월급은 12년 전과 비슷하지만 집값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정말 평생 월세 살 것 같아요. 이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계층을 나누는 자산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을 살 수 없는 이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2000년대 초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 원대였습니다. 2025년 현재 같은 지역 아파트는 평균 12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그럼 집값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떤 집이냐입니다. 좋은 입지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정 지역은 수요가 계속 몰립니다. 공급은 정치, 행정, 인허가라는 복잡한 장벽을 넘지 못했고 그 사이 집값은 올라만 갔죠. 또 다른 원인은 투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수년간 정부의 방치 속에 확산됐고 집은 점점 투자 수단이 됐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불리려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소득입니다. 집값이 3배 오르는 동안 내 월급은 1.2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올라서 실제 체감소득은 제자리죠. 특히 청년 세대는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거나 낮은 연봉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자산은 오르고 격차는 벌어지기만 했죠. 불안정한 일자리, 플랫폼 노동, 고용 유연화, 그 속에서 청년들의 소득은 정체되고 미래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럼 대출받아 집 사면 되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6억 원 이상 대출을 막는 규제를 도입했죠. 그 결과 계약은 됐지만 잔금을 못 내서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금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포기하고 나오는 사례도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리한 청약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실패입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70억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삽니다. 규제는 내국인에게만 강하고 우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약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외국인의 구매를 제한하지 않아 해외 자본이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아 집을 사는 사람과 월세로 전전하는 사람, 같은 세대 안에서도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죠. 한쪽은 상속과 증여로 자산을 불리고 다른 한쪽은 이자와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고통받습니다. 같은 청년 세대 안에서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자 부담에 쓰러지는 가구도 생겼습니다. 이제 자가 보유율은 줄고 월세 사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요.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사람들은 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월세는 계속 오르는 중이죠. 서울 청년의 월소득 중 40% 이상이 주거비로 나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결혼, 출산, 소비 모두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될까? 누가 집을 가졌고 누가 가지지 못했는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노력해도 집을 못 사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머니택트였습니다.